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바이든의 부양책 발표 이후 일주일 정도 이제 랠리를 이어온 증시가 어제 잠시 드디어 일주일 만에 휴식을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뿐만이 아니라 다우, S&P, 러셀까지 해가지고서 소폭 하락된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핀비디 맵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크게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도 약간 뭔가 휴식을 갖는 듯한 느낌,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또한 어저께는 이제 상승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 6개월 차트를 보게 되면은 큰 상승이 없고, 이 정도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단기 조정 정도로 갖다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뉴스를 갖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초반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락을 갖다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초반에 하락하고 하락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였죠.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의 동생, 킴바리가 어저께 이 요리사 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저께 해서 또, 어, 테슬라의 주식을 가져다 팔았습니다. 어, 12,000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2,000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이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옵션 행사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4월 1일에 4월 1일에 옵션 행사 통해 가지고 주당 74.17달러에서 1만 2천주 샀습니다. 샀는데 요거 어저께 해갖고 전량 매도를 했죠.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선 얘가 이 짓을 갖다가 거의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짓을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짓을 해서 자기 형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갖다가 지금 회사에다가 걸고선 그러고선 있는데 이 짓을 하는데, 저렇게 옵션 가격 지금 이제 현재 테슬라 가격 같은 경우가 697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이거를 갖다가 주당 74.17에 삽니다. 또 요거를 갖다가 어, 지금 690에 가져다가 내다 판 겁니다. 690. 정확하게는 690이 아니라 한 670인가? 이렇게 되는데, 670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 가격에 이제 가져다 내다 판 겁니다. 거의 이제 주당 이제 600 정도로 갖다가 해서 벌었는데, 이게 대충 한국 돈으로 해서 8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수익을 갖다 올렸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또 알아보고 짚어보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아크에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걔네가 요 가격에 매입을 합니다. 현재 시가가 아니라 걔들은 요 정도 가격에 옵션을 갖다 행사해 가지고 요 가격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아크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짓을 하기 때문에, 뭐 지난 분기에도 한 번 했었죠. 그래가지고선 아마 다음 분기에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제 주식시장을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요동을 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할 텐데, 크게 이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레버리지 세 종목 같은 경우가 일주일 동안에 바이든 버프를 받아갖고 크게 올랐는데, 어저께는 조정을 받아서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거는, 이게 어저께까지 30% 정도 됐었는데, 최대 15, 많이 이제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한 20%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런데 이 정도만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선방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두 계단을 올라가면 한 계단을 내려오고, 다시 두 계단을 올라가면 한 계단을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고, 어, 뭐 이 정도면은 선방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뭐 하루 정도 더 비슷하게 오는가, 어저께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 좋으면은 오늘 다시 상승세를 갖다 이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게 15% 정도 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들 보게 되면은, 반도체 레버리지인 쏙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오랜만에 큰 하락을 했죠. 그리고 TQQQ 같은 경우는 약한 하락, 핑구 같은 경우도, 핑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을 갖다가 이어갔는데, 저는 이제 원래 여기 포트폴리오에 가졌던 거에서 한 2주, 3주 전까지 해서 이제 핑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얘를 정리를 했던 게, 이 핑구에는 알리바바하고 바이두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리바바하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미국 간에 해가지고 우선 무역 전쟁이 있어서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됐었을 때 홍콩 증시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위험도가 낮은데, 위험도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은 이제 홍콩 주식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이제 정상적인 주가를 적용받게 되니까. 근데 이 몬트리올 은행 쪽에서 이 핑고라는 ETN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국내에서 관리하는 ETN 같은 경우는 뭐 분기별로 아니면은 뭐 연도별로 해가지고선 구성 종목도 좀 변경을 하고 비중도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놓고 조금 버려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알아봐도 얘들이 이 핑구 FNGU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진 상폐를 하고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자진 상폐를 하고 중국 홍콩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주식 때문에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죠.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는지가 좀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QQQ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구성 종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이제 TQQ의 구성 종목인데, 구성 종목은 비슷한데 비중이 조금씩 다르죠. 이제 얘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바이든 부양책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테슬라인데, 얘는 전체의 3%, 얘는 전체의 12%, 비중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은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힘을 크게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 요 시기부터 시작해 갖고서 이제 올라간 거를 갖다 보게 되면은 얼마 못 올라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반면 TQQQ 같은 경우는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선 상승폭이 훨씬 더 컸죠. 원래는 이쪽이 지금 훨씬 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때문에 그런데, 바이두가 자, 이 시기에 바이든의 부양책이 나왔는데 전혀 영향을 못 받았죠. 뭐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부양책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중국 기업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지 못한 게 이쪽에 이어져서 테슬라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했으면은 테슬라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때문에 상승의 폭이 이렇게 각도가 낮아졌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자진 상폐 쪽으로 나중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요 ETN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라던가 이렇게 낮아지는 곡선을 갖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개별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근데 FNGU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ETF하고 다르게 이 ETN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 어저께 한국경제에서 해서 미국 투자 전문가 5명의 글로벌 경제 진단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 내년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릴 것,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작년 경제가 봉쇄된 이후 쌓인 가계 저축액이 3조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경제 재개 후에는 마른 화약에 불이 붙듯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서 ISM 지수를 설명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경기가 침체된 것 같지만은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저축액도 늘고 해갖고 지금 점점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풍선이 부풀어듯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되면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예측을 갖다 이 사람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재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ESG 전략 쪽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데 저 ESG 전략이 뭐 저 저런 것이죠. 뭐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하고선 비슷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거는 앞에서 한번 이제 바이든 저거를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부양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은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미 이쪽으로는 투자를 갖다가 올바른 투자 쪽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시가 급등했지만은 거품 단계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였는데 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한 상승을 하였죠. 굉장히 이제 증시 자체가 높게 미국 증시 자체가 높게 상승을 하였는데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버블이 아니냐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빵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버블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그 미국의 IT 버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게 현재 상태가 이제 버블인 상태냐 아니냐를 갖다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자 이때가 IT 버블이 터졌을 때죠. 이때가 IT 버블이 터졌을 텐데 자 지금 이 수치보다 현재의 수치가 현저하게 지금 증시가 올라간 수치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IT 버블이라는 게 당시에 왜 터졌는지를 갖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이 상승의 추세만 보고 버블이다 아니다를 갖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시에 버블이 이제 왜 터졌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가 버블일지 아닐지 판단을 갖다 하게 됩니다. 어, 세상은 항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어, 세상은 항상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에 의해 갖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혁신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마차를 타고 있었을 때 이 마차를 증기기관이나 이런 거로 해갖고 엔진의 힘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가 나오죠. 그 자동차를 헨리포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 대량 생산을 해갖고 대중화를 시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가자 하면서 뭐 F1 자동차도 나오고 스포츠카도 나오고 하다가 자 우리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이 혁신가들이 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자, 뭐라고 부르는가 말풍선을 하나 여기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를 자 생각의 속도라고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마차가 자동으로 말이 없는 마차가 생겨 생각을 갖다 했죠. 근데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비쌌죠. 처음에 자동차가 이걸 싸게 하는 거는 대중화를 갖다 시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죠. 엄청 빠른 자동차가 생겨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겼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겨 와 이렇게 만약에 갔다
요런 생각을 갖다가 한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아, 여기서 안 그려졌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를 시장의 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그래프가 하나 생깁니다. 생각을 갖다가 혁신가들이 생각을 하고 시장이 기대를 하는데, 자, 우리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가는 자동차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만약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죠. 만약에. 자, 우리는 이거를 기술의 속도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기술의 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의 속도와 시장의 기대를 기술의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두 군데에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주가가 여기에서 큰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장은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망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2000년도에 벌어졌던 IT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IT 버블. 그런데 현실은 자 어떻게 됐나?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현실은 조금 다른 그래프를 갖다가 보였죠. 자, 자동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왔고 자율주행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 형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 우리 같은 소비자들 시장은 어떻게 됐냐? 야, 자율주행은 아직도 한 10년은 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 갖고 요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머스크 형님이 진짜로 그 차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만들었어 하고 뒤늦게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젠가 하면은 어,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이 2019년까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한 상태는 2020년 정도예요. 대부분의 대중이 따라간 거는 2020년인데 2020년 초반에도 대부분 안 따라오고 죄송합니다. 2020년 초반에도 안 따라오고 S&P 500 편입된다고 하는 가을 이후에 대부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이후에 대부분 따라잡기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왜? 이쪽으로 해서 먼저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충돌이 하나만 났죠. 버블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버블이 터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니악 같은 거대한 뭐 집 사이즈의 컴퓨터가 있다가 그 컴퓨터를 조금 작게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을 해서 7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70년대 말 8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소형 컴퓨터들이 나왔죠. 그게 이제 IBM 이런 식으로 해갖고 80년대 90년대 윈도우가 나오고 발전이 되고 90년대 후반에 민간인들한테 인터넷이 개방이 되면서 인터넷을 갖다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혁신가들이 나타났죠. 자,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초반에는 사실 뭐 컴퓨터 그런 거, 야, 어떻게 작게 만들어? 이러면서 사실 잘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95가 나왔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더 많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저 혁신가들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 요 시기까지는 생각의 속도를 갖다가 기술의 속도가 따라잡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기가급 인터넷, 100메가, 메가급 인터넷 이런 것들이 흔한데 이때만 해도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쓰는 게 1메가 bps 이런 인터넷이었죠. 기업에서 쓰거나 아니면 PC방에서 사용을 하는 게 개인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128K 정도, 128K 그 이하였습니다. 128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비스 제공 속도라는 저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속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PC들은 대부분 이런 사양들이었고, 인터넷은 이런 사용이었고, PC는 뭘 쓰고 있었냐면은 윈도우 98 쓰거나 아니면 윈도우 2000을 갖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당연히 이제 펜티엄급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느린 컴퓨터와 OS와 그 다음에 지금으로선 상상을 또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 터진 인터넷 속도. 지금 인터넷 속도 이렇게 나오면은 전부 신고 들어갑니다. 해지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갖다 하겠다라고 했냐면은 요즘 우리가 지금 2010년대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사업을 갖다가 요 당시에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때가 2000년경인데 요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충돌이 두 개 생겼죠. 생각의 속도와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기술은 그 당시 기술로는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생겼을까? 지금 IT 사업, IT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사업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 뭐 보게 되면은 주커버거라든가 뭐 머스크 형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원래 이쪽을 전공을 하고 이거를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을 이용을 해갖고 이런 사업을 갖다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헐리우드의 팝스타들, 헐리우드의 팝스타들 그리고 헐리우드의 배우들 그리고 얘네들 옆에서 얘네들 옆에서 일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 무슨 헤어 실장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사들 이제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갖다 벌인다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를 받고 했는데 그 투자를 받고선 했었던 CEO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냥 인터넷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야 2000년에 그렇게 느린 인터넷 속도와 하드웨어가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실시간으로 자기 모습을 갖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갖다 만들겠다고 이 스타일리스트는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그 사진을 갖다 3D로 홈페이지 상에서 합성을 해서 옷을 갖다가 이것저것 갈아입는 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갖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2000년입니다. 이게 2000년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얘들이 얘기했던 모든 사업들이 2000년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기술의 속도를 갖다 전혀 생각을 못한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5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될 건지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IT의 아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밑에 이걸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을 고용을 해갖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 왜 못 만들어? 이 사람들이 인터넷 속도가 아직은 그러지 못합니다. 컴퓨터의 속도가 아직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픽카드가 그 당시에는 이걸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얘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왜?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대로 그냥 사장이 됐는가? 아닙니다. 나중에 따라왔어요.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언제? 2010년을 전후해서 이 사람들이 2000년에 얘기했던 사업들을 10년이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가지고 전부 구현이 됐습니다. 너무 빨랐던 거죠. 왜? 기술을 모르니까 현재 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기술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론 머스크고 주커버그 했었으면 본인들이 이 기술을 발전을 시켰겠죠. 근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됐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흘러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버블이 터졌던 건데 이후에 나온 진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은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여서 했는데 이게 2010년의 일입니다. 10년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자, 이 시기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게 떨어졌죠. 그리고선 서브프라임으로 한번 더 떨어졌는데, 자,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선 살아나기 시작한 이유가 기술이 이때부터는 이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폭락을 했던 게 이때부터는 기술이 실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실현이 되기 시작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더 많은 발전을 갖다가 해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고 있는 혁신가들이 정말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같이 고민하고 개발하고 연구해 갖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행기가 어떻게 날라 말도 안 돼, 초음속 비행기가 어떻게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라이트 형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날아간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기에 비행기라는 게 생길 수 있었던 거는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만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항공업계도 비슷한 게, 처음에는 믿지 않고 하다가 비행기가 전쟁의 발달로 해서 비행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쭉 해서 초음속 여객기 이런 산업까지 갔죠.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고 쭉 갔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술은 쭉 하고 했는데 기술이 콩코드 여객기에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콩코드 여객기에 사고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항공산업의 버블도 한번 터진 적이 있죠. 그래서 보잉이나 그런 회사들도 초음속 여객기 사업을 하려다가 이 시기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콩코드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시작을 갖다 이끌게 될 때는 본인들이 앞에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서 버블을 일으킨 사람들은 IT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헐리우드과 미국의 팝 시장에 있었던 팝스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헤어스타일리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 셀럽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지금의 IT 업계는 거의, 물론 거의라고 합니다. 완전히 100%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니콜라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선 지켜보는 기업들은 테슬라나 페이스북, 애플 같이 혁신가들이 기술력과 아이디어와 본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그런 혁신가들이 이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회사들 보게 되면 다 그런 회사들이죠.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 당시에는 상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회사들은 만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수조 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버블이 터진 거였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품이 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자, 지금은 아직은 IT에 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거품이 낀 것은 아니고, 어, 내년까지는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고 하니까, 내년이면 2020년이죠.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은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사기성으로 해서 뭐 이런 현혹을 하는 그런 주식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재무도 튼튼하고, 특히 실제로 그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눈앞에 대중에게 보여준 바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